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토픽입니다. 잘 지내셨죠? 원래 어제 87회 토픽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픽 시험에 대해서 질문, 응답 이런 거 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같이 보지 못했네요. 역시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시험이 끝나면 좀 쉬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월 달에 또 토픽 시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5월에 토픽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표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5월 토픽 시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토픽이 지나면 이제 또 7월에는 전 세계에서 보는 토픽 시험이 있기 때문에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7월 시험을 대비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금방 7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열심히 준비해봐요. 학생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미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또 샤일룰론조님 맞나요? 샤일룰로조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도 줌 수업에 참가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줌 수업 토요일에 하는 줌 수업은 멤버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줌 수업에 아쉽지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줌 수업도 같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와봄 토픽 보시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멤버십 학생들의 여러가지 혜택 중에 하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시고 혜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혜리님. 주말 동안 푹 쉬셨죠? 아미리타비님도 와 계십니다. 아미리타비님 안녕하세요. 시레스타 밀라님도 오셨고요. 나티님 그 다음에 울드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막 끝났기 때문에 또 이어서 바로 시험 공부하기가 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한국어 뭐 관용적인 표현 아니면 한국어 단어 아니면 한국어에서 쉽게 틀릴 수 있는 비슷한 단어들 비교해서 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전에 83회 토픽 시험이 공개가 됐었죠. 그때 듣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83회 듣기 문제를 제가 직접 듣기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듣기 과정을 푸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사실은 듣기 지문 안에 듣기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시간이 되면 같이 공부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수업 전에 항상 알림이 가기 때문에 수업 일정을 모르셔도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83회 듣기를 보고 이 듣기 내용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같이 살펴볼 거예요. 듣기 내용만 봐도 듣기 안에 사용된 문법과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요. 사실 듣기는 구어체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떤 말하기를 할 수 있구나. 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요, 듣기와 쓰기는 두 가지 다 이거는 구어체지만 쓰기는 문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말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쓰기 표현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듣기 문제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의 여러 가지 단어부터 문법, 말하기, 쓰기, 듣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이시죠? 이번 87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87회, 83회 이번 이 문제를 다 한 번씩은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림 안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고르라 라는 문제죠. 보면 여자의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먼저 전시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시장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전시장이라는 단어는 뭐 그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볼만한 그림 아니면 무슨 물건 같은 구경할 만한 볼만한 물건을 놓고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여주는 곳. 전시장이라는 단어 외에도 전시회라는 단어도 씁니다. 전시회.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전시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렇죠. 아미리타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건을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전시가 물건을 놓아두다, 물건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길게 놓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건을 길게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곳 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죠. 무엇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 가능한지 허락을 구하는, 허락을 물어보는 표현 중에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무엇을 수 있어요? 라고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다른 문법 표현도 사용할 수 있죠.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어요? 52번 쓰기에서도 이미 나온 표현이긴 한데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허락을 묻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 다른 표현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미리타비님 정답입니다. 우리 그동안 52번 쓰기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아도 될까요? 아도 되겠습니까? 아도 돼요? 이것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었죠. 아도 되다 안 되다 라는 것 자체가 허락을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 아도 될까요? 라고
바꿔서 사용해도 똑같은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표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전시장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뭐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려면 될까요? 돼요? 라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 좀 더 약간 좀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물어보는 표현은 이 나요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위에 안 보이겠네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돼요?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밑에 보면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지금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실제로 말하는 상황에서 이거 방금 본 건 이거 문법이에요. 문법 말고 여기서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에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 말고 같은 의미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나요? 말하기라고 써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표현들 그렇죠. 아미리타비님 정답입니다. 사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건 좀 길잖아요. 근데 항상 말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항상 짧고 간단한 표현을 더 자주 써요. 최대한 작은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려고 해요. 나도 타고 싶어요. 이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보다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런 짧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잠시만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짧은 시간. 그래서 잠시만 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도 잠시만, 조금만 똑같은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아미리타비님 똑같아요. 이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잠시만, 잠깐, 조금만 이라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줄여서 표현하면 잠깐만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조금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자가 여기 쓰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미리타비님이 말씀하신 잠시만요는 여기 쓸게요. 이 잠시만요에서 이 시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잠깐만, 잠시만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루카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해바라기님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알림을 보고 따라 들어오는데 선생님 목소리 되게 반가워요 라고 하셨네요. 되게, 이때 되게는 되게 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사투리예요. 사실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예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쓰는 사투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뒤에 반갑다라는 거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 되게라는 표현을 주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쓰거든요. 진짜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되게 반갑다,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채팅창에서 보니까 정말 되게 반갑네요. 자, 이렇게 말하기에서 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말할 때, 말하는 상황에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조금만요 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면 곧 입장 시작합니다. 자, 곧 입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입장이 들어오다, 들어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시장에 들어가다 라는 거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장과 반대 단어 무엇일까요? 입장이 들어가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다 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어떤 장소에서 나오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반대되는 단어 입장. 자, 3초만 기다렸다가 답변이 없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자, 3, 2, 1. 입장의 반대는 퇴장이라고 합니다. 퇴장. 자, 이 입자가요, 여기에서 이 단어, 배경이 똑같으니까 약간 색을 바꿔볼게요. 보기 편하게. 네, 여기 사용된 이 입자가 이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 이 입자가 들어가다 라는 뜻이 있고요. 반대, 이 퇴자가요, 퇴가 나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나오다, 어떤 모임에 있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나왔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나오다 라는 퇴자를 써서 탈퇴라고 하죠. 어디에 가입을 했어요? 반대, 제가 말해버렸네요. 가입.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요. 그걸 가입이죠? 들어가다. 입장, 가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 탈퇴라고 합니다. 혜리님 정답, 퇴장. 또 입과 퇴, 서로 반대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 많아요. 내가 어디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와요. 이때 방을 들어가고 나오다 라고 하죠. 어딘가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방을 예약해서 하룻밤 자고 나옵니다. 이때도 방에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입실이라고 해요. 방에 들어가다. 여기에서 입실은 이 방이라는 뜻이 있죠. 방에 입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 방에서 나오다, 하룻밤 자고 예약했던 그 숙소에서 나오다 라는 단어는 뭘까요? 입실의 반대. 그렇죠. 해바라기님 정답. 자, 입과 퇴가 서로 반대 단어라고 했기 때문에 퇴실이라고 하면 반대 단어가 되겠죠. 네, 홍민티엔님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상황이. 그래서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돼요. 하룻밤 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입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입실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숙박 업체는 하룻밤 자는 곳은 들어가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예약을 하죠. 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라고 하면 입실 시간은 뭐 몇 시부터 다음날 나가는 시간, 방에서 나가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퇴실 시간은 몇 시까지입니다. 이런 표현도 말하기에서 많이 쓰고요. 쓰기에서도 쓰고 말하기에서도 씁니다. 또 뭐 이렇게 알림판 같은 거 있죠? 쓰기에서 이런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이런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뭐 주의사항 이런 거 알려줄 때 입실하실 때는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죠. 뭐 입실하실 때는 앞에 카운터 영어이긴 한데 카운터에 뭐 카운터에서 뭐 결제 돈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실하실 때는 뭐 조건, 입실을 할 때 해야 하는 조건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퇴실하실 때는 조건 뭐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퇴실하실 때는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고 간 물건 다른 말로는 이거 분실물이라고도 하죠.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 이런 뜻으로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실과 퇴실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 혜리님 맞아요. 혜리님이 단어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셨네요. 지우고 입원과 퇴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때 이 원자는요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병원.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다, 입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났어요. 병원에서 나와야겠죠? 이때는 퇴원이라고 합니다. 퇴원, 병원에서 나오다. 이때 입원과 퇴원은 그냥 그 당일 하루에 갔다가 나올 때는 쓰지 않고요. 직접 병원에 가서 입원할 때 있죠. 직접 병원에서 먹고 자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입원, 퇴원이라고 하죠. 루카스님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빠짐없이 수업을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루카스님 시험 잘 보셨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 쓰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서 보니까 시험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53번 유형도 비슷하게 나왔고 또 그 52번에 사동표현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것도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좀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뭐 적신호, 뭐 청신호 이거 비교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신문 기사 읽기에서 이 적신호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업한 지가 좀 됐는데 이거 학생들이 기억해서 문제 잘 풀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지나갈게요. 홍민티엔님이 또 다른 단어 알려주셨네요. 입학, 그 다음에 퇴학. 퇴학이라는 단어도 생각하셨네요. 이때 입학, 퇴학 할 때 학은 학교를 의미하죠. 학교에 들어가다, 학교에서 나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나오고 이때 조금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좀 많은데요. 이 입학은 내가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된 거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된 것을 입학이라고 해요. 이 퇴학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원해서 학교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단어 좀 볼게요. 퇴학. 학교에서 쫓겨난 것. 쫓겨난 것을 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학교에서 나가게 됐을 때, 내가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학교에 그만 가는 것을, 이렇게 바꿀게요. 학교에 그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나를 나가게 만들었을 때, 이때 퇴학이라고 해요. 비슷한 단어로 정학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자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퇴. 자퇴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이제 자퇴라고 하죠. 내가 선택해서 학교에서 나왔을 때는 자퇴,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서 너 그만 나와 라고 했을 때는 퇴학이라고 합니다. 정학은 뭘까요? 정학은 무엇일까요? 정학이라는 단어는요,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잘못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걸 정학이라고 해요. 주로 자퇴는 내가 선택해서 학교를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인데요. 퇴학과 정학은 그 학생이 큰 잘못을 했을 때 학교에서 처벌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잘못이 작을 때는 정학, 잘못이 클 때는 퇴학,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학교와 관련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자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퇴학, 정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단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입소, 퇴소라는 단어도 있어요. 입소, 퇴소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마 한국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소, 퇴소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때 그 기사에서 BTS의 정국이 오늘 입소했습니다. 이런 단어 쓰죠. 그리고 아이돌 누가 퇴소했습니다. 이런 단어도 쓰죠. 혜리님 중퇴라는 단어도 써주셨네요. 그래, 맞아요. 중퇴라는 단어도 있어요. 중퇴는 자퇴와 비슷한데요. 자퇴 비슷해요. 중퇴는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하는 것을 중퇴라고 해요.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자퇴하다, 중퇴라고 볼 수 있죠. 입소, 퇴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입소, 퇴소? 입소? 입소, 퇴소? 입소, 퇴소할 때 이 소자가 주로 이 소가 들어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기관에 들어가는 걸 입소, 퇴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입소는 군대에 들어가다 라는 뜻도 있고요. 왜냐면 군대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군대에서 훈련소를 들어가거든요. 훈련소에. 여기 보면 이 소자가 붙어있죠. 소.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뭔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훈련을 시키는 장소를 이 소가 붙는데, 이런 장소에 들어가다, 입소하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 입소가 똑같이 교도소도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뒤에 소가 붙죠. 교도소는
잘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벌 받는 곳이죠. 이때도 입소하다 라고 해요. 반대 퇴소는 나오다 라는 뜻이 있겠죠. 퇴소, 군대를 끝내고 군대에서 나오다. 기간이 지나서,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나올 때 퇴소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도소도 벌을 받는 기간이 있죠. 벌 받는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 나옵니다. 이때 퇴소라고 해요. 교도소에서 나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정말 많네요.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장소가 달라지죠. 입장이라고 하면 뭔가 전시회나 관람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구경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고 나오다 라는 뜻이고요. 가입과 탈퇴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들어가다 나오다 라는 뜻. 입실은 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약한 방에,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다 나오다 라는 뜻. 입원, 원자는 병원 할 때 원자였어요. 병원에 들어가다, 병원에 나오다. 이 학자는 학교였죠. 그래서 입학, 학교에 들어가다, 학교에 나오다. 네, 입소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소하다, 퇴소하다, 군대나 교도소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어 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한 번 나왔을 때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하는 게 단어 기억하는데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곧 입장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쉽게 우리가 상황을 추측을 해보면 전시회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1번을 답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다른 그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말하기 표현 한번 추측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그림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림에서 보면 이 뒤에 배경이 똑같죠? 이 뒤에 그림이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장소는 똑같아요. 이거 다 전시회예요. 전시회. 전시장에서 지금 물건을 사고 있어요. 이런 전시장이나 관람하는 곳에서 파는 물건을 기념하는 물건,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면 어떤 여행 장소에서 파는 특별한 물건들 있죠. 이런 걸 기념품이라고 해요. 아미리타비님 문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아자아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웅우엔 의리님이 포장해달라고 할 때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이 전시장에서 기념품을 살 때 포장하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하기 표현이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자, 이거 포장되나요? 뭐 아니면 이 물건,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 물건 뭐 살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살 건데 포장되나요?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남자가 네,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기념품을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념품 예쁘다. 이 기념품 포장해 줄 수 있어요? 포장이 되나요? 물어보고 남자는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포장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포장되나요? 대신에 보통 한국에서 말할 때는 포장하다, 싸다. 이 싸다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물건 싸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물건 가지고 가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림도 똑같이 전시장이죠. 배경이 다 똑같아요. 전시장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랑 남자가 이 뒤에 있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자랑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자자님 감사합니다. 저 저녁 잘 먹었어요. 아자자님도 잘 챙겨 드셨죠? 네, 여러분들 전시장이나 전시회에 가면 이렇게 뭔가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이런 종이 책자들이 있죠. 보통 팜플릿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팜플릿, 이거 한국어로 바꾸면 안내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시하고 있는 물건이나 뭐 아니면 전시품에 대해서, 전시품이라고 할게요. 전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은 안내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여자랑 남자는 우리 전시장 가서 볼 건데 뭐 어떤 거 볼까? 이거 어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안내 책자를 보니까 이 물건, 이 전시품이 멋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전시품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남자는 정말 그렇네. 여기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가자. 왜냐면 안내 책자를 보고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면, 알고 가면 그 전시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이 안내 책자를 말해요. 여기 안내 책자에 있는 설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가자. 여자는 그래 좋아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싼 도자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도 도자기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남자랑 여자가 그냥 이렇게 도자기 보고 있는 거죠. 전시품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별 내용 없이 뭐 감탄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 도자기 정말 예쁘다. 뭐 이 도자기 정말 멋있다. 뭐 근데 이 도자기가 뭐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래.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전시품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속의 상황을 추측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번 문제에서는 이거 할 수 있어요. 허락을 구하는 표현, 문법 두 가지, 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말하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전시장과 입장을 통해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하네요. 한번 볼까요? 남자가 무거워. 이 화분 어디에 놓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남자가 하는 말, 무엇 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물어보는 표현 되게 다양하죠.
뒤에 잠시 뒤에 물어보는 표현 여러 가지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나오는 무엇 할까? 이 물어보는 표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는 걸까요? 여기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물어보는 표현이죠. 이 화분 어디에 놓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을까라는 말하기 표현, 이건 구어체예요. 구어체 표현을 문어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문어체. 글을 쓸 때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쓸 수 있죠. 무엇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화분 어디에 놓을까? 라고 말하기에서 사용했다면 화분 어디에 놓을까? 이렇게 사용했다면 쓰기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화분을 어디에 놓는 게 좋습니까? 이 화분은 어디에 놓는 게 좋습니까? 이거 은으로 바꿔도 돼요. 강조하는 표현. 화분은 어디에 놓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은 무엇 할까? 구어체 말하기로 사용했을 때 쓰기에서 사용할 때는 무엇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자, 밑에 보니까요. 여자가 여기 화분 옆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화분 옆은 어때? 아미리타비님이 으면 좋을까요? 라고 사용하셨네요. 그것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뭐뭐 하면 좋을까요? 또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 하면 좋을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이해시 만들어 보면요. 화분은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또 화분은 어디에 놓기를 원하십니까?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표현과 쓰기 표현을 비교해보면 쓰기 표현에 비해서 말하기 표현이 매우 짧고 간단한 표현이구나.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줄이고 짧게 내용만 전달할 수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표현에 비해서 말하기 표현이 좀 짧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쓰기 연습하시는 그 내용에서도 이거 듣기와 쓰기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쓰기로 바꾼다면 이렇게 무엇 하는 게 좋습니까? 으면 좋을까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루카스님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루카스님이 질문하신 무엇일까는요. 색깔을 이걸로 바꿔서 볼게요. 자, 무엇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hat을 의미해요. 영어로 what. 그래서 무엇을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무엇일까?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로 쓰기에서 54번 쓰기에서는 이 무엇인가, 무엇일까,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사용할 때요. 문제와 관련해서 썼을 때 뭐 어떤 것에 대한 어제 독서 나왔으니까 독서의 방법, 뭐 올바른, 뭐 효과적인 독서의 방법 무엇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바꿔서 뭐 올바른 독서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물건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앞에 이 무엇이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구어체 말하기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에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이때 정확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죠. 이때는 그거 뭐니? 그거 무엇이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뭐니? 무엇이니? 말하기 할 때는 무엇이라는 단어를 줄이면 뭐니?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또 정확히 몰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정확히 몰라요. 그때는 저녁에 저녁밥으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이때 이 무엇은 저녁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무엇?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녁밥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찬가지로 어떤 것으로 바꾸면 저녁밥으로 어떤 것을 먹을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창문 앞은 어때? 어때? 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어때도 한국어 말하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때는? 이때 어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너도 찬성해? 너도 반대해? 물어볼 때 씁니다. 이 동의를 구하는 표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게,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너도 찬성해? 내 의견에 똑같이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 무엇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미리타비님이 여기 위에 을까 대신에 무엇 할까? 을까 대신에 무엇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쓸 수 있어요?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무엇 할까? 이거 해도 돼? 그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표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엇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는 이 어때처럼 무엇은 어때처럼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차이가 있다면요. 어떤 것을 결정한 후에 말하는 사람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라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잠깐. 을가는요, 말하는 사람이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결정을, 상대방의 생각이나 주장을 묻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는 무엇 하는 것은 어때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미 자신의 확실한 주장, 생각이 있어요.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너 이렇게 해볼래? 내 생각에 찬성할래? 물어보는 거고요. 뭐 할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내용이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의 결정,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좀 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은 어때? 이거랑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의미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은 어때? 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런데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넌 어때? 너의 생각은 찬성해?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 라는 것은요.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 도전해 보고 싶어? 노력해 보고 싶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은 어때? 라고 하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내 입장이야. 내 주장이야. 이 내 생각에 대해서 너는 찬성하니? 내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에 대해 동의를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 라는 것은 너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고 싶어? 노력해보고 싶어? 너가 결정해라. 결정은 듣는 사람이 하는 거야. 상대방이 결정을 하도록 물어보는 거고요. 을가는 하는 것은 어때? 하는 것 어떠십니까는 내가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찬성하면 따라와. 싫어하면 그냥 거절해 라고 상대방에게 yes 또는 no 결정권을 주는 거고요. 을가는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생각? 마유님 오셨네요. 마유님 안녕하세요. 아자자님, 백화점에 갔을 때 옷을 샀는데 그때 그 옷에 대해 물어볼 때 이 옷은 어때? 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럼요. 이 옷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뒤에 듣기 문제에서 나와요.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자자님. 아자자님 쓰신 것처럼 우리 와봄 토픽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와봄 토픽에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 결정했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예스야 노야?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우리 와봄 토픽에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까?
라고 하는 거는 나도 아직 결정 못했어. 근데 너가 결정하면 내가 결정할게. 너의 결정에 따라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결정을 해.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넘어갈게요. 이거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표현에도 말의 느낌 또는 의도가 다르죠. 을까?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숨겨진 그 물어보는 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거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고 아까 어때 하다 말았었죠? 이미 아미리타비님이 힌트를 주셔서 이거 만약에 이게 구어체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쓰기로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쓰기로 쓸 때는 무엇 하는 것이 또는 무엇 하는 것은 강조할 때 은 쓸 수 있죠. 무엇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4번에서 독서 교육을 잘하기 위해 잘하기 붙였어야 돼요. 잘하기 위해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또 있을까요? 어때? 뭐 다른 표현으로? 쓰기에서 어때 표현을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현대인의 독서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물어보는 표현 말하기 구어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인터뷰나 뉴스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주로 써요. 약간 좀 형식이나 예의가 필요한 장소에서 뉴스 같은 인터뷰에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뉴스에서 옆에 그 시민이 있어요. 시민에게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이 심각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인터뷰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자자님 친구야, 나랑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때? 그렇죠. 공부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결정하면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 결정하면 나도 따라갈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리아님 동사 플러스 을래 쓰셨네요. 할래. 그렇죠. 을래도요, 말하기에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어때? 이런 표현처럼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물어보는 표현, 주는 표현, 주는 묻는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이 더운데 날이 너무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너가 먹고 싶으면 나도 먹을게. 이 어때랑 똑같죠? 똑같이 먹을래? 우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마리 헨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래? 무엇은 어때? 똑같이 두 개 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인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이렇게 합쳐져서 하니까 더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거기가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라는 표현이 여기 앞에 어때라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그거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그래 라는 표현이요, 좀 한국어에서 그래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 라고 끝부분을 끝부분을 그래? 라고 똑같이 일직선으로 이어서 말하면 동의하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이 다른 말로 보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자. 이런 말과 똑같은데요. 그래? 라는 말이 이렇게 끝을 올려서 발음하면 그래? 이렇게 끝을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죠.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 그래? 확실해? 진짜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진짜야? 그거 사실이야? 확실해? 정말로? 이런 의미와 같은 표현이 돼요. 자, 마지막 그래가 그래 자, 이렇게 그래가 세 번째로는요, 끝을 내리면 그래, 이렇게 끝을 내리면 그래, 확실하게 끝을 무겁게 내릴 때는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다, 이거 확실한 사실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단정적인 사실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의미는 진짜야, 진짜 확실해, 이건 정말이야, 진짜 분명한 사실이야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래라는 표현이 그래 라고 말하느냐, 그래 라고 말하느냐, 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헬리 님이 자기 말할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갈래 안 갈래 라고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말할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갈래 안 갈래? 자기가 말할 때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잠깐만요. 조금 정확하게 마리아이님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아미리타비님이 반대하면 그래처럼 한마디로 어떤 말이 있나요? 한마디로 그래와 반대말. 반대말은 볼게요.
조금 아니? 싫어. 글쎄. 그것보다 이것은 어때? 뭐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 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반대하는 의견. 그래와 반대 의견. 근데 보세요. 반대는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확실한 반대. 그래? 확실한 반대는 아니. 싫어. 이런 표현인데 이거 아니 싫어는 너무 분명한 반대 표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밑에 나온 표현입니다. 글쎄, 이라고 하면 이미 이 말에서 글쎄, 이 말 자체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말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그래, 좋아, 너무 좋아, 그러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텐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달라요, 반대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글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근데 그것보다 너가 말한 것보다 네가 창문 앞은 어때? 라고 물어본 것보다 그것보다 이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이것은 어때? 라고 해서 이거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을 뒤에 이렇게 말하면 앞에 아니, 싫어, 별로야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친한 사이에서는 너무 친한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라고. 그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가 날이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은 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때 친한 사이에서는 싫어. 별로야. 아이스크림 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고 팥빙수 먹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이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려면 글쎄, 그것보다 팥빙수는 어때? 팥빙수 먹으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리아니님, 제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할 때 내가 갈래? 아니면 안 갈래? 을래 쓰는 문법이 돼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해됐네요. 이해됐어요. 이거 볼게요. 지금 마리아엘리님 질문하신 건 이거예요. 자, 이건데요. 지금 마리안리님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무엇 할래? 라는 표현은 뭐 할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것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어 문법 표현. 뭐 할래? 이때는 이거 을래, 을 거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 또는 지금 현재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장은,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때, 확실하게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죠. 그래, 이거 확실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 할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것은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까 내가 결정한 것은 바뀌지 않아. 난 이거 결정했어. 이거 분명하게 할 거야. 라는 걸 나타내요.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할 것에 대해, 내가 지금 할 것에 대해서 절대 내 선택이 바뀌지 않을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낼 때 무엇 할래? 무엇 할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만약에 쓰기로 사용하면요, 똑같은 표현이 쓰기에서는,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무엇 할 것이다. 이거 많이 보셨죠? 쓰기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낼 때 이것은 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이거 이해가 너무 어렵나? 뭐 예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월요일에는 와봄 토픽 저절로 바뀌네요. 와봄 토픽 수업을 들을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쓰기에서는 월요일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분명해. 그래서 이렇게 꼭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죠. 분명한 사실이나 확실한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월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 하는 날이다. 이런 것처럼요. 무엇은 무엇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게 하는 것이다. 라면 여기에 의지의 의미까지 있을 때는 을 것이다. 이렇게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유님 어제 시험 봤는데 아직도 내가 힘들어요. 많이 고생하셨나봐요. 마유님. 우리 토요일에 한번 이게 시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봐요. 이것도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면 뭐 이거는 옮기고 있는 거죠. 어디에 놓을까라는 것은 그 화분의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은 무엇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림. 지금 화분 조그만 것에서 큰 화분으로 바꾸고 있죠. 그 식물이 점점 크면 화분이 작으니까 이 식물을 위해서 더 큰 집으로 바꿔줘야 돼요. 화분을 더 큰 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한국어로는 분갈이라고 합니다. 분갈이, 화분 할 때 이 화분을 갈아준다, 바꿔준다 라는 거죠. 화분, 분갈이. 뭐 이거 예를 들어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식물이 뭐 꽃이 벌써 이렇게 자랐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남자가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자, 아니면 갈아주자 라고 해도 맞습니다. 갈아주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 이 나뭇잎 닦고 있는 거죠. 그냥 나뭇잎 닦고 있는 거니까 먼지 쌓인 나뭇잎 이렇게 닦아서 청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4번은 그냥 물 주는 거죠. 식물에 물 주고 있는 건데, 여자는 보면 선인장을 들고 있잖아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남자가 물을 주면서 이 선인장은 지금 물 안 줘도 돼. 나중에 물 줘도 돼.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무엇과 비슷하냐면 53번 쓰기와 비슷해요. 53번 쓰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53번 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 방문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목적은 자, 1등이 뭐냐면 휴가였어요. 1등 휴가. 그래서 1등 휴가. 이 휴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숫자 나왔으면 몇 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높았다, 많았다 쓰기에서는 왔다, 없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친척 방문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이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 쓰기에서는 사업, 친척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라고 주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 외에 이 뒤를 이었습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1등, 2등, 3등 같은 이 등수를 나타내는 53번 쓰기에서 자, 무엇은 주제, 그래프 제목이 들어가고요. 무엇은 1등 들어간 다음에 1등이 몇 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높았습니다. 높았다. 많았다. 쓰고 다음으로 2등과 3등을 쓴 이후에 무엇이 뒤를 이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순으로 나타났다. 똑같죠. 여기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프 보니까 함께 방문하는 사람이라서 똑같이 그래프 제목 외국인 방문객들, 관광객들 누구와 함께 올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순서 보면 무엇이 1등이죠? 무엇이 몇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몇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만약에 퍼센트 숫자까지 나타났다면 숫자 몇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다음 2등 몇 퍼센트 숫자 퍼센트 쉼표 3등 숫자 퍼센트 기호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53번 쓰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봤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부터는 여자와 남자가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간단히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여자가 물어봐요. 민수야, 내가 빌려준 책 읽고 있어? 재미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재밌어. 근데 언제까지 돌려주면 돼?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이런 단어돼요. 빌려주다, 돌려주다. 서로 반대 단어. 52회 토픽 52번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죠. 어떤 물건을 빌려주다. 반대는 이 물건을 돌려주다. 서로 반대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거
쓰기에서 시험 나올 때는 이런 단어들 높임 표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높임 표현으로 쓰면 빌려 드리다, 또 돌려 드리다 라고 쓸 수 있죠. 주다는 드리다로 바꿔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단어가 이게 복잡한데요. 잠깐만 좀 단어를 더 정리해 볼게요. 상황을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여기서 보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 물건을 줬어요. 책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자 입장에서 책을 준 것, 책을 받은 것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남자 입장에서 책을 가지고 온 것, 책을 다시 돌려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여자 입장에서 물건을 준 것, 물건을 줄 때, 이때는 당연히 빌려 주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물건을 다시 받아요. 받을 때 빌려준 거 받아야겠죠. 내 거 물건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시 받다, 다시 받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받았어 라는 의미로 돌려 받다 라고 합니다. 준 것을 다시 받았어. 이때 이 돌려가 다시 라는 뜻으로 쓰여요. 돌리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돌리다 라고 하죠. 한번 가고 다시 오는 것, 돌아오는 것을 돌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받다, 물건을 돌려받다 라고 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주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것은 빌려주다, 물건을 받을 때는, 준 것을 받을 때는 돌려받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 입장.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물건을 줄 때가 있겠죠. 다시 줄 때. 빌려온 것을 줄 때. 아다님 왕복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돌리다, 왕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을 때 보통 빌리다 라고 해요. 이때는 내가 없는 사람, 물건이 없는 사람, 이거 조금 구분하기 쉽게 여자 입장, 물건 소유자라고 할게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자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 사람. 근데 빌려와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건을 없는데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빌려서 가지고 오다 라는 뜻으로 빌려오다 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자 입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주는 것을 여자 입장에서 말할 때 빌려주다 라고 하고요. 반대로 물건이 없는 사람 입장, 남자 입장에서 이 물건, 여자가 물건을 주는 것, 이 행동을 빌려오다, 가지고 오다, 빌려오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물건 받는 것, 빌려준 거 받는 것을 돌려받다라고 했죠. 남자도 줘야겠죠, 다시. 그럼 이것은 물건을 돌려주다 라고 해요.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된 빌려주다, 그 다음에 돌려주다는 앞에 주어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내라는 나는 물건 소유자인 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빌려주다 이거 쓴 거죠. 자, 근데 밑에 사용된 돌려주다는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근데 내가 언제까지 돌려줘야 돼? 여기에서 나는 이 남자의 입장입니다. 남자가 물건을 줘요. 그래서 여기 이 입장이기 때문에 돌려주다 라고 사용한 거죠.
앞에서 우리가 물건 빌려주다 반대가 돌려주다예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만약에 나중에 쓰기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말하기를 할 때 단어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물건이 없는 사람, 빌려서 온 사람이 물건을 받는 것인가 다시 주는 것인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때 기준이 주어가 돼요. 주어가 물건을 준 사람일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물건이 없어서 가져온 사람일까에 따라서 물건을 주었을 때는 빌려주다. 물건을 다시 받았을 때는 돌려받다. 물건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 받는 것은 빌려오다. 그걸 다시 주었을 때는 돌려주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보낼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낼 때는 다 주다, 주다 라고 사용합니다. 주다, 주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오다 라고 사용하죠. 이 사람은 준 것을 다시 받는 거니까 이때는 받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혹시 나중에 52번 시험에서 이렇게 물건을 서로 잘 안 보이겠다.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험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빌려주고 빌려오는 물건을 주고받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 주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인지를 생각해서 단어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근데, 그런데 줄임말이죠. 그런데 쓰기 할 때는 그런데 라고 쓸 수 있고, 쓰기에서 말하기 할 때는 줄임 표현 쓰죠. 간단하게. 근데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말하기 할 때. 같은 의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만 한 가지 볼까요? 이거 여기 4번에 보면 이거 재미있는 책 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 좀. 생각보다 말하기 듣기에서 이 좀이 많이 나와요.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무엇 좀,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이 좀을 뒤에 있는 아조, 어조와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이 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좀은 그런데 있잖아요 라고 아자자님 부탁할 때 그렇죠. 마유님 부탁할 때 라고 하셨는데 좀 비슷해요. 이 좀 뒤에는 보통 무엇을 해줘,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해주면 안 돼? 안 돼요? 아니면 뭐 해도 돼요? 뭐 좀 해도 돼요? 이런 표현들이 뒤에 많이 옵니다. 좀 뒤에는 무엇 좀 해줘, 무엇 좀 해주면 안 돼? 무엇 좀 해도 돼요? 이런 표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좀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을 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돼요. 말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좀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 문장이 말하는 표현이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영어에서 뭔가 부탁할 때 보통 please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좀 공손하게 뭐 좀 해줘 please 이렇게 붙이는데 한국어에서도 뭔가 부탁하거나 허락받을 때 이거 해줘, 이거 하면 안 돼?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것 좀이라고 하면 약간 please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부드럽게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되죠.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놀고 싶은데 친구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에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때 엄마 놀이터에서 아니면 친구 집에서 좀 놀다 와도 돼요? 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좀이 뒤에 오는 부탁이나 허락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의미가 되죠. 매우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부탁이나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5번.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문법이 많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아직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부정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기에서도 그렇고 쓰기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부정 표현 앞에 아직이나 아니면 뭐 미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부정 표현이 옵니다. 부정 표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못 1번 아직 뭐 못 뒤에 뭐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오거나 또는 아직 뭐 무엇을 하지 못하다 이렇게 앞에 동사 형용사 오고 지 못하다 쓸 수 있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아직 안 동사나 형용사 똑같이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않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미처 같은 이런 단어들이 앞에 나오면 뒤에는 부정 표현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문법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52번 시험에서 부정 표현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법 중에 하나죠.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 아직 아르바이트 못 구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 아직은 뭐 지금까지 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뒤에 걸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기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이런 표현 대신에 말하기에서는 여태라는 단어도 씁니다. 여태까지가 지금까지 이런 뜻이 돼요. 말하기에서 여태까지 아르바이트 못 구했어요. 여태까지 뭐 못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자자님 쓰신 것처럼 저는 아직 과제 다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직 과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제출하지 못했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밑에 보면요. 여자가 말해요. 학교 앞 식당에서 일할 사람 찾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조금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또는 어려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네, 여기서 보면 이 대요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대요, 뭐뭐 하던데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발음은 똑같지만 단어가 다른 이 대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 대요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이 대요를 쓰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미리타비님이 여태까지 쓰기에서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주로 구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기에서만 쓰시고요. 쓰기에서는 지금까지, 뭐 아직도, 아니면 아직 아직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이것도 말하기가 맞겠네요. 지금껏.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말하기 표현, 쓰기에서는 아직도, 아직, 미처, 지금까지 이 정도는 쓰기. 말하기에서는 여태까지, 뭐 여태껏 이렇게도 써요. 여태껏 숙제 못했네. 여태껏 수업 5번까지밖에 못했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태껏 지금껏 듣기 문제 5번까지밖에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내려갈게요. 자, 이 대요와 대요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구분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요와 대요는 쓰기에서도 사용하고 말하기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대까지만 써서 쓰기에서도 사용하고요. 이 뒤에 요를 붙이면 말하기에서 주로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이 되죠. 아자자니 남편한테 여태까지 안 자고 뭐해요? 라고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안 자고 뭐해요? 여태까지 자지 않고 뭐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대요 한번 볼게요. 이 대요는요, 차이가 있다면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다 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직접 말하는 사람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 전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전달하는 표현. 그래서 주로 직접 경험한 것에서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와야겠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 대요를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대요도요, 전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대요와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때, 전달할 때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차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대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 대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에서 우리 인용 표현 있죠? 인용 표현 쓰기 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들은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엇하고 하다, 고하다, 다고하다 라고 쓰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인용 표현 다고하다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인용 표현 무엇 하되, 하되요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하되요가 만약에 앞에 동사가 이다라는 동사라면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레요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요와 레요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다고 해요, 이렇대요 라는 표현과 대요라는 표현은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이시죠? 문어체에서는 글 쓰는 것에서는 다고 합니다, 다고 해요, 다고 말해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듣기에서 들을 때 어렵지 않겠어요? 이 대요와 대요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하는 방법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밑에 있는 이 대요는 위에 있는 대요보다 조금
길게 발음해요. 좀 길게 발음할 때는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대요가 돼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위에 나오는 대요는 조금 짧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에서 소리 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는 와봄 토픽 자, 와본 토픽 학생들이 토픽 시험 잘 봤대요. 이거는 와본 토픽 학생들에게 들은 내용이겠죠. 주어가 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들은 내용 아니면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와본 토픽 학생들이 토픽 시험 잘 봤대요. 잘 봤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번 토픽 시험이 많이 어렵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번 토픽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시험이 많이 어렵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잘 봤대요. 어렵대. 조금 더 이 두 번째 대 경험할 때 나타내는 이 대가 좀 더 긴 발음으로 소리 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자자님, 제가 한국에 오신 선배한테 물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어렵대요. 잘 사용하셨네요. 아자자님 좀 예시를 잘 쓰셔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국에 오신 선배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어봤는데요. 한국어는 공부를 안 하면 어렵대요. 이때 이 한국어 공부 안 하면 어렵다라는 것은 이 한국에 오신 선배가 한 말이겠죠? 이 선배가 한 말에 대해서 전달할 때 어렵대요. 근데 물어본 것은 내가 말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렵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말로 실제로 하실 때도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 전달할 때는 이 대요. 길게 발음하는 대요. 상대방에게 들은 것, 이 인용 표현을 말로 나타낼 때는 짧게 표현하는 대요라고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이 대요가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준비했는데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차이점만 오늘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네요. 저는 오늘 쓰기를 한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하게 되고 준비한 내용보다 수업할 때 막 생각나는 것들을 막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와 남자가 쇼핑하는 내용이에요. 물건을 사러 같이 갔어요. 아까 앞에서 그 아자아자님이 물어보셨죠. 뭐 어때? 뭐 어때? 뭐가 더 괜찮아? 이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때? 뭐가 더 괜찮아? 너 생각은 어때? 이거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이 운동화로 할래. 여기서 아까 위에서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마리아 헨리님이 물어보셨죠? 마리아 헨리님이 물어보셨던 을래 여기 나왔죠? 할 거야. 나 정했어. 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할 때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확실한 일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할래. 나 이렇게 할 거야.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 뭐 할 거야? 뭐 살 거야? 물어보는데 남자가 나 파란색, 하얀색 둘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마음에 드는데 뭐가 더 괜찮아?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서 이 뭐가 더 괜찮아 이 표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 뭐가 무엇이 더 괜찮아가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져요. 대답도 달라지고요. 너는 뭐가 더 괜찮아? 또 나에게 뭐가 더 괜찮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너 뭐가 더 괜찮아?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뭐가 더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 생각에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너의 입장에서 너는 뭐가 더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무엇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 대답할 때요. 답변할 때는 내가 이제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너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말해야겠죠. 답변. 나는 무엇이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 무엇이 더 마음에 들다 좋다니까 무엇이 더 좋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가 더 괜찮아 이 물어봤을 때는 이 두 번째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네가 봤을 때 너가 봤을 때 나에게 뭐가 더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 필요한 성분이 빠졌죠. 뭐가 더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상황이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인지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지에 대해 좀 다릅니다. 이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이 더 어울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답변도 달라지겠죠? 이때 이 답변은 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주어가 내가 돼야 돼요. 너는 무엇이 더 잘 어울려? 또는 어울리는 것 같아?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물어봤는가? 너가 뭐가 더 좋은지, 내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은 똑같죠? 뭐가 더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너가 뭐가 더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지, 내가 뭐가 더 괜찮아? 에 대해서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답변은, 나는 더 마음에 들어. 너는 더 잘 어울려. 이렇게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겠죠. 앞에 상황, 뒤 상황을 보고 이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또는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물어보는 상황에 따라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이 두 번째 상황이죠.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마음에 드는데 너의 생각에 나는
뭐가 더 괜찮아? 물어보니까 답변도 무엇이 더 어울려? 무엇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으로 봤을 때, 4번이 답이 되죠. 파란색이 너한테 더 잘 어울려. 더 좋아.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 이 두 개 중에 아마 틀린 학생들, 3번이라고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이 두 가지 입장을 착각해서 틀리셨을 것 같아요. 너는 뭐가 더 좋아?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 첫 번째로만 생각했을 때는 답을 3번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보면요. 우리 앞에서 5번 문제에서 봤었던 이 대요 나와요. 대요. 이거 대요는 인용 표현, 다고해요랑 똑같다고 했었죠? 인용 표현 들은 내용, 또는 알게 된 내용,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달할 때,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달할 때 대요 쓴다고 했습니다. 짧게 발음해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라고 전하고 있죠. 이거 다른 표현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 대요는, 레오랑 같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차이가 있다면 레오는 앞에 이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명사 다음에 학생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다 오면 대요 대신에 레오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도 레오로 바꿀 수 있겠죠. 명사로 바꾸면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말부터 장마래요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돼요.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장마래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용 표현 있죠. 쓰기에서는 다고해요 라고 기억하시지만 실제로 말하기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대요, 레요 라는 거 사용해서 직접 말하는 것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와봄 토픽에서 공부했는데 듣기 내용으로 한국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대요. 한국어 공부래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남자 그래요? 동의하는 물어보는 표현이죠. 정말요? 진짜요? 올해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만큼 한번 볼게요. 작년만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만큼은 작년 정도로, 작년에 비가 온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비가 온 만큼, 작년에 비가 온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비가 올까요? 작년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만큼 정도로, 수준으로 이런 단어들이 듣기에서 나온다면 비교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기에서는 이거 무엇보다, 이것도 정리해볼까요? 제가 글씨를 예쁘게 못 쓰니까. 말하기, 비교. 무엇만큼, 무엇 정도로, 수준으로.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쓰기에서는 무엇보다, 무엇에 비해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이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위에 사용된 이만큼 정도로 수준으로는요. 여기서 제가 말하기라고 쓰긴 했지만 이런 표현들을 쓰기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이 표현들은 제가 말하기로 분류했지만 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요. 무엇보다 무엇에 비해는 좀 더 쓰기 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사용할 때는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만큼 정도로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게요. 다음에 여기 일기예보 나와 있죠. 일기예보 여러분들 단어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단어로는요. 일기예보 똑같이 날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기상예보라고도 똑같이 써요. 일기를 기상이라고도 합니다. 일기예보, 기상예보,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날씨에 대해서, 기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상캐스터라고 하죠. 기상캐스터.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 장마가 끝나니까 진짜 더워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더워요라는 단어도 잠깐 볼게요. 덥다, 더워요. 여러분들 말로 할 때 표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어떤 거 있으세요? 더워요. 진짜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알고 있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덥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똑같이 날씨를 나타낼 때 무덥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후덥지근하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서 이렇게 열이 높아서, 비 온 후에 열이 높아서 숨쉬기도 힘들 때 후덥지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자자님이 선생님 저는 몸이 조금 아파서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카스님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그래서 말하기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너무 더워요. 더워서 죽겠다. 또 다른 아는 표현 있으신가요? 구어체,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우 정말 날씨가 푹푹 찐다. 찐다. 더워. 날씨가 푹푹 쪄요. 이렇게도 써요. 날씨가 쪄요. 이거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더워 죽겠다, 푹푹 찐다, 쪄요 이런 표현들은 쓰기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말하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어체에서만 사용하는 거. 너무 더워요. 죽겠다. 푹푹 찐다, 쪄요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날씨를 알려주는, 이 덥다라는 거 알려주는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로 무덥다, 후덥지근하다 라는 표현들은 말하기와 쓰기 모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 8번. 8번은 어떤 물건을 배달시킨 거죠. 습하다 물어보셨어요. 습하다. 덥다와 습하다는 조금 달라요. 습하다는 공기 중에 물기가 많을 때 습하다라고 합니다. 습하다. 그런데 후덥지근하다가요. 후덥지근하다가 덥다, 습하다 합친 거예요. 더우면서 공기 중에 비 온 후에 물기가 많을 때, 그 습할 때, 이거 두 개, 더우면서 습하면 그런 상황을 후덥지근하다라고 나타내죠. 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덥지 않아도 습할 때 있습니다. 뭐 봄이나 가을 같은 때 비 온 후에 습하네 이렇게 사용하죠. 습하다 반대 건조하다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8번은 물건 배달, 주문하고 배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면 고객센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거 고객센터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일주일 전에 의자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여기 또 사용했네요. 아직 안 하다 앞에서 봤던 부정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아직이나 미처 같은 단어가 앞에 오면 뒤에 부정 표현 온다 라고 했었죠. 아직 안 왔다, 아직 무엇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듣기에서 나왔네요. 밑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주문량이 많아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송은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을 배송이라고 하죠. 여기서 주문량이 많아서 이 표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주문량이 많아서 주문량이 많아서 라는 것은 물건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시켜서 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똑같은 의미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문량이 많아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주문이 밀려서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 할 때. 주문이 밀려서 좀 늦을 수 있어요.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말하기 할 때 많이 쓰죠. 주문이 밀려서. 또 주문량이 많아서 라는 거요. 가끔 TV에 보면 TV에서 물건 팔 때 홈쇼핑에서는 이런 말도 씁니다. 지금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시켜요. 너무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폭주라는 단어도 써요. 주문을 많이 하다, 갑자기 많이 하다, 폭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문량이 폭주해서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폭주해서, 많이 시켜서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렇게 주문량이 많아서, 주문이 밀려서, 주문이 폭주해서, 그럼 물건이 다 팔리겠죠, 여러분들. 이 결과로. 물건 다 팔렸어요, 물건 없어요,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로는 약간 sold out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문량이 많아서, 이제, 주문 안 받아요. 주문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마감됐습니다 라는 단어도 씁니다. 마감됐습니다. 내가 물건 시키려고 하는데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문량이 많아서 다 팔렸어요. 이럴 때는 마감됐습니다. 다 끝났다 라는 말이 되죠. 또 다른 말로는요.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때는 매진입니다 라고도 해요. 매진, 모두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다 팔렸어요, 다, 모두 다 사람들이 사버렸어요. 자, 구어체 말로 할 때는요 이런 표현도 써요. 다 떨어졌어요 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때는 물건이 다 팔려서, 물건이 다 팔려서 이제 없어요.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라는 의미가 돼요.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 이렇게도 말하고 쓸 수 있다. 표현들 다 팔렸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들 쓸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몇 문제 안 했는데 8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쓰기 83회 쓰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공부, 또 문법 공부,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서 말로 할 때 구어체 표현들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83회 듣기를 가지고 우리가 문법과 단어와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기보다는 제가 듣기 지문 중에, 듣기 내용 중에 같이 볼만한 괜찮은 것들만 몇 가지 골라서 전체 다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몇 개 골라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이 시험이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수업을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만약에 쓰기 수업을 계속하기가 좀 버거우면 힘들면 좀 이번 주는 쉬어가는 느낌으로 수요일에 단어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공부했던 83회 듣기 문제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한국어 표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